66번 노트 수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 온도와 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그러면 직접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과 에너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과 에너지를 이렇게 혼용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열과 에너지를 구분 짓는 것만으로도 수업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요. 자,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은 어떤 개념이냐? 열이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그러면 한 개는 높고 한 개는 낮겠지, 그지? 이 두 물체가, 자, 색깔펜 강조, 접촉했을 때 요 말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뭔가 열하고 에너지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다만 조건이 이렇게 깁니다. 자, 좀 더 살펴보죠. 다음 두 번째, 물체는 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얼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차갑다고 하잖아, 그지? 열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얘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얼음은 낮은 내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50도 정도 되는 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요, 열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높은 내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낮은 열을 갖고 있다, 높은 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러면 요걸 정확하게 좀 여러분이 차이점 두시고요. 다음에 3번, 즉 열은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자,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곧 열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다음에 이 높은 데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 에너지는요, 이동한 다음엔요, 더 이상 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에너지가 존재했는데 얘는 0도씨가 될 거야. 얘는 50도고. 그러면 얘가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데 이때 이동하는 이 과정 그 자체를 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이 열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죠. 얘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이고, 맞습니까? 결국 이 열이요, 낮은 내부 에너지를 가진 얼음 쪽으로 합류했습니다. 붙어버렸어요. 에너지가 된 거죠. 맞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열이 이렇게 합류하지 않나? 합류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에너지가 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요, 얘를 열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에너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됐죠? 열은 이동하는 잠깐 그 순간만 열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도착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열의 개념을 쓰지 않는다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열하고 에너지를 굳이 이제 그 시간으로 따지면요, 열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반짝하는 존재고, 에너지는 그 결과물이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더플라멩구하고 아오케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있고요. 더플라멩고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훔치다 걸린 애거든요. 더플라멩구 이 얼굴을 잠깐 보시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얼음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얼음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것이고 피부는 온도가 높은 것이지, 그지? 그래서 1번 봐봐. 온도를 비교했을 때 맹구의 피부 온도가 이 피부에 붙은 얼음 온도보다는 확실히 높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의 이동을 배울 건데요. 열의 이동은 무슨 온도에서 무슨 온도로 이동한다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합니다. 됐죠? 즉 온도가 높다는 걸 좀 빨간색으로 강조해 볼까? 온도가 높은 맹구 피부에서 온도가 낮은 얼음으로 뭐가 이동한다고? 열이
이동한다 하는 거. 됐죠? 자, 다음에 요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내용. 따라서 맹구 피부가 열을 잃어버리죠. 맞습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갔으니까 열을 잃어서 이 피부가 차가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밑에 내용 잠깐 보시죠. 자, 물체가 차갑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자, 이런 표현은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이 표현을 좀 객관화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수치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온도라는 개념입니다. 온도의 단위, 특히 섭씨 온도, 우리가 쓰는 평소에 쓰는 그 온도가 섭씨 온도거든요. 이 온도의 단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 밑에 당구장 모양. 자, 방금 얘기했던 섭씨 온도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얘는요 1기압 기준으로요 물의 어느 점을 0도로 설정하고 끓는 점을 100도로 설정했을 때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가 섭씨 온도입니다.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씨 온도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를 많이 쓰거든요. 그 내용은 고등학교 가시면 배울 거고, 우리는 지금 섭씨 온도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온도와 입자 운동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 이 단원에서요, 다음 단원도 마찬가지고, 입자 운동, 이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입자 운동이 뭔지 살펴볼까요? 물체를 이루는 입자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입자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가만히 못해요. 자, 요 내용을 잠깐 볼 건데, 여기 지금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핫플레이트가 밑에 깔려 있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는 얼음이 깔려 있습니다. 핫플레이트는 이제 열을 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가열시키면, 우리 가열시킬 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으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핫플레이트 같은 경우가 온도가 높죠. 그리고 물이 낮죠. 그러면 열의 이동 방향 여러분이 혹시 화살표로 그릴 수 있겠나요? 자, 열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핫플레이트에서 물로, 맞죠? 무엇이 이동했다고? 열이 이동한 거지, 그지? 자, 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물을 핫플레이트로 가열 시 열의 이동, 자, 적어주자. 핫플레이트에서 물로 이동한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물이 얼떨결에 에너지를 얻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열을 얻었다 개념이 아니고 결국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쓰지, 그지? 나중에 서술형 평가 적을 때 열의 이동 이렇게 적어 놓고서 물이 열을 얻었다 이렇게 적지 마. 이거 틀린 개념이야. 에너지를 얻었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음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하자.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얼음과 관련된 건데, 자, 얼음은 온도가 낮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 물은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한번 표시해 보자면은 열의 이동 방향은 물에서 얼음이 되겠죠. 됐나? 한번 옆에 적어보자. 자, 물을 얼음 위에 뒀을 때 열의 이동 방향, 온도가 높은 물에서 온도가 낮은 얼음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 보면요, 에너지와 관련된 문장이 나오겠지, 그지? 물이 에너지를 어떻게 잃었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잃었다. 됐죠? 같은 의미라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두 개 여기 되지. 자, 다음에 이게 3번인데, 자, 물에다가 이제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잉크가 쫙 퍼져나가겠죠. 이게 전문용어로 확산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확산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찬물이고 뜨거운 물이잖아, 그지? 그럼 서로 비교 대상인데 확실히 누가 확산 속도가 빠를까요? 예, 여기 뜨거운 물이 확산 속도가 빨라요. 이 뜨거운 물에 녹아 있는 잉크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쫙쫙쫙 퍼져나가니까. 자,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3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잉크의 확산 속도가 왜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훨씬 빠르냐? 그 이유는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이 활발함으로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죠. 자, 입자 운동 제가 자주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입자 잠깐 보시죠. 파란색은 물이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잉크인데, 자, 뜨거운 물에 여기 입자 봐봐. 입자가 엄청 지금 운동 에너지가 많지, 그지? 이 영향을 잉크가 받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지, 그지? 얘는 찬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잉크도 움직임이 둔할 것이고, 이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야. 잉크도 같이 빨라진다 하는 거. 됐나? 자, 다음 오른쪽 제목이 참 신기하죠. 불 없이 물의 온도 높이기인데요. 여기 보온병이에요. 보온병이고 보온병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뚜껑 닫고 겁나게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단순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풀이해보자고. 왜 올라가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보온병을 흔들기 전보다 물의 뭐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결국 활발해졌기 때문에 그 전보다. 그렇죠? 입자 온도 나오지? 맞나?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건 전부 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자, 다음에 열 평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열 평형 상태가 무슨 의미냐?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또 접촉했대요. 맞죠? 그 다음에 두 온도가 한 개는 높을 것이고 한 개는 낮을 것이죠. 근데 두 개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결과로 온도가 같아진대요. 높든 낮든 결국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인데요. 온도가 높은 물체가 A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B입니다. 서로를 접촉시켜 놨습니다. 접촉을 시켰더니만 A는 B 때문에 강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B 쪽으로 넘겨줘야겠죠, 그죠? 맞나?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원래 높았는데 이 열의 이동 때문에 결국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B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주워 먹었죠. 온도가 처음에 낮았었는데 점점 올라가죠. 그런데 A가 한없이 온도가 떨어지고 B가 한없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서로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 요게 전문용어로 열 평형 띄우고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여기 좀 지워볼게. 구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왼쪽을 가 구간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나 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가 구간 보이시죠? 가 구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 구간 1번 A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지금 물체랑 접촉했지, 그지? B랑 접촉했을 때 A는 처음에 잘 나갔거든요. B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거지. 그래서 A는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온도가 원래 지금 자존감이 낮아 있는데 A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졌지, 그지? 그래서 B가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하는 거. 나. 자, 다음에 나 구간, 열평형 상태 구간입니다. 이때는 특징이 뭔지 아시죠? A의 온도하고 B의 온도가 같아지는 구간이죠, 그죠? 그리고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자, 다음에 데코레이션. 아까 나 구간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준다고? 열 평형? 평형 아니다, 평형이다. 상태라고 불러준다. 열평형 상태의 특징이 뭐냐고 두 가지만 물어본다면 이게 만약에 서술형 평가라면 이 나에서 특징은 1번 A하고 B 온도가 같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경우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요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 구간의 어떤 특징 두 가지 적어보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가 구간 실제로 A하고 B하고 접촉했을 때 그 입자 모양을 보자고. 입자 운동. 입자 운동을 보니까 A는 처음부터 온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가 되게 깁니다.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지, 그지? B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작죠, 그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열 평형 상태인데 꼬리가 똑같습니다. 맞죠? 전부 다 일정하죠. 그 내용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열의 이동 방향 안 물어봤네. 여기다가 열의 이동 방향을 여러분이 한번 좀 화살표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에서 B죠. 됐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열이 이동 없지, 그지? 그래서 여기 가 구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자, 요건 뭐냐면 갓 삶은 달걀을 찬물에 집어넣고 열 평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 갓 삶은 달걀은 온도가 높죠. 찬물은 온도가 낮죠. 두 개 접촉했죠. 그러면 반드시 열 평형 상태의 그 그래프가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이 그래프 하나로 아래 내용도 우려보시다 가는 거 대단하죠, 그죠? 참고로 좀 놓친 게 있는데 여기 T 보라색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열 평형 온도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줍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메모하시죠. 자, 다시 한번 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삶은 달걀 온도가 높아요. 찬물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갓 삶은 달걀을 찬물에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온도가 높겠죠. 얘가 높으니까. 자, 실험이 지나면 달걀과 물의 온도가 당연히 같아지겠죠. 이걸 전문용어로 무슨 상태로 불러준다? 열 평형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요 접촉하는 과정을 입자 운동으로 한번 설명해 봤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간은 여기 요 구간이야. 요 그래프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치면은 달걀이 A가 되고 찬물이 B가 되는 거야. 됐죠? A는 워낙 활발하고 B는 아직까지 둔하죠, 그죠? 실제로 온도계 그 길이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왼쪽 온도계는 갓 삶은 달걀의 온도고요. 여기 요 녀석은 찬물의 어떤 입자의 온도입니다.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열 평형 상태니까 열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달걀 입자든 물의 입자든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다 하는 거. 자, 한번 적어보죠. 가 구간 달걀의 온도가 점점점 요 구간이죠. 낮아지고요. 찬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그리고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열 평형 상태죠. 자, 다음에 달걀의 온도가 물의 온도랑 같아지죠. 열 평형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불러줍니다. 아까 위에 요 내용이랑 겹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하나로 이렇게 우려 먹을 수 있는 거야. 됐나? 자, 여기까지가 66번 노트 이론 내용이었고요. 이제 67번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친구하죠.